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봉투 모의고사 같이 보게 될 거고요. 네, 일단 제가 처음 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강의를 먼저 들으면 절대 안 되고요. 먼저 풀어보시고 내 검토를 한 이후에 강의를 보면서 나랑 이 사람이랑 이런 부분이 틀리고 내가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은 이런 거 판단해 가면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일방적으로 제가 다 말하는 게 옳다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또 다 옳다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해요. 서로 이제 흔히 말하는 접합을 좀 이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어찌 보면 가야 될 길이니까요. 계속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고 이 사람은 여기선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풀었더니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계속 발전시키시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뚱맞게 나왔지만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만약에 방법이었다 그랬으면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계속 풀어가잖아요. 풀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계단이 있는데 이제 올라갈 겁니다. 계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전에 했던 강의에서 나왔던 그런 풀이들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쯤 됐더니 대충 이해되는구나 라고 또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것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네. 아무튼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강의를 계속 듣는다라는 거는 네. 여러분이 문제를 다 맞춘 문제인데, 잘 됐고, 거의 100% 이제 다른 길이 없을 만큼까지 연습을 다 해놔서 문제를 푼 거를 다시 한번 듣는다는 건 시간 낭비일 거고요. 약간이라도 다른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알겠죠? 네. 같은 거는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도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 능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평균 문제가 등장한 것 같네요. 여기서는요, 제가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일단은 평균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앞에 말이 너무 블라블라블라 길어요. 이런 문장들에서, 최대한 안 봐야 될 것들을 생각하자면, 이거 여러분, 첫 번째 줄 전혀 볼 필요 없는 개념이죠. 전혀 볼 필요 없고요. 4년차인데, 4년차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니까 대충 나와 있는 것 같고, 개인 평가 점수의 전체 평균이 7.5점 이상 되게 하려면 4년차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만 나왔어요. 하반기에 몇 점 받아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상하반기 평가 점수가 평균 6.8이라는 소리는 상반기 6.8, 하반기 6.8로 봐도 되죠. 네. 그 다음 7.1, 7.1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8.2, 8.2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년차의 상반기가 7.6이고 하반기가 나 몰라 할 거니까 이것들을 다 더하고 8로 나눴을 때 이것의 평균이 7.5점 이상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물론 이건 알지만 이렇게 풀긴 싫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얘네들은 2배, 2배씩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닐 거예요. 13.6에 14.2에 16.4니까 얘네들이 더해주면 또 깔끔하게 30 나오고 더해주면 44.2에다가 x 7.6을 하나 더하죠. 네, 7.6 더하기 x니까 얘네들이 더해주면 웬 4, 51.8인가요? 51.8에다 x로 나눴을 때 이걸 8로 나눴더니 7.5가 되더라. 8을 여기다 곱해주면요. 56에 바로 40이 바로 4가 들어가니까 6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51.8이 슉 하고 넘어가서 빼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60에서 51.8을 빼면 되기 때문에 8.2점 이상 맞으면 돼요 라고 답은 1번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생각해 보자면 얘가 몇 점 정도를 받아줘야 일단 7.5점 이상이 됐냐. 그러니까 분명히 커트라인은 7.5란 말이에요. 그럼 7.5에서 얘는 여러분 몇이 부족한가요? 마이너스 0.7이 부족하죠. 얘는 7.5에서 마이너스 0.4가 부족하고 얘는 7.5에서 플러스 0.7이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모든 제대로 된 평균이라면 편차약은 항상 0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걸 이용해주면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0.7 플러스 0.7이면 삭제. 얘가 마이너스 0.4니까 얘가 플러스 0.4점이 돼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7.9점이 평균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7.6점하고 뭘 더했을 때 이거의 평균이 7.9점이 나오게 하려면
자, 7.6이 여기 있고 7.9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 0.3칸씩 뛴 거니까 여기는 8.2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받아야 되는 점수는 8.2점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편차 개념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 문제가 요새 좀 잘 등장해서 여러분 좀 긴장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기본서 설명이었나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모든 감에서 다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가평균 사용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가평균 사용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상황 따라 달라요. 여러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 다르지만 기본 정석풀이는 무조건 알고 있대. 조금 더 빠른 게 보인다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풀어보는 겁니다. 얘는 지금 제가 한 편차 개념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론을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편차라는 거는 진짜 평균이 있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별량이라는 값이 있고 거기서 평균을 빼면 이게 우리가 편차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몇이다? 편차의 합, 시그마죠. 합은 항상 제로다. 이게 굉장한 핵심이에요. 제대로 된 평균을 구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편차들의 쭉 나랬을 때 총합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소리죠.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놈은 그렇게 푼 거고, 중간에 얘가 2개짜리인데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쪼개긴 했다. 이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갈 뿐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얼기업에서는요, 집중 점검기간 5일간 모든 가맹점을 방문하여야 된대요. 처음 나흘간 방문한 매장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마지막 날에 방문해야 할 매장 수는 전체의 약 몇 %입니까? 그랬네요. 자, 전체는 80개입니다. 첫째는 전체의 15%를 방문했대요. 그러면 15% 방문했다는 소리는 85%는 방문하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그럼 남아있는 점포수가 0.85를 곱하면 되겠죠. 둘째 날은 12개의 매장을 방문했고요. 남아있는 거에서 12개 뺄 거고, 셋째 날은 이것의 25%를 방문했기 때문에 4분의 1을 방문한 거죠. 그러면 4분의 3만큼이 다시 남아있을 겁니다. 자, 넷째 날은 어제 방문한 매장 수보다 50% 더 방문하였다. 어제 방문한 매장은요, 지금 똑같은 계산이에요. 0.85 빼기 12에 4분의 1이 어제 방문한 매장이잖아요. 이 어기에 50%를 더 방문했대요. 50%를 더 방문했다는 소리는 1.5배가 됐다는 소리죠. 맞아요? 50% 더 방문했다는 소리는 실제로 150% 방문했다는 소리예요. 전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1.5배를 곱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빼면 마지막 녀석이 나올 거죠. 마지막 매장 수가 나올 거고, 그 매장 수는 전체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80하고 0.85를 곱하세요. 그러면요, 88이 64에다가 5니까 68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은 68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까지 방문했으니까 56개가 남아있고, 이 56개에 4분의 3이니까요. 4로 나눠주면 14죠. 14의 3배니까 42개를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서 몇 개를 방문했냐면 14개를 방문했거든요. 14개를 방문한 거에 1.5배니까 여기서 2분의 3을 곱해버리면 2랑 지워지면서 7, 3, 21개를 방문했을 겁니다. 방문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21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는 거는요, 80개분의 21개에 대한 비율이니까요. 약 몇 %입니까? 그냥 나눠보죠, 이렇게. 0.2, 160, 50, 6, 480, 200, 0.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26.2%.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 몇 %입니까? 했을 때 26%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방법도 없고 빨리 푸는 것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생뚱맞게 그냥 계속 계산하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별로예요. 뭔가 재밌기를 바랬는데 재밌지도 않아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한 가족이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2명 앞줄, 4명 뒷줄, 어머니나 아버지 곁에 서서 두 분이 같은 줄에 이웃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가족은 부모님과 형제 4명으로 모두 6명입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주위에 4명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일단은 앞줄에 부모가 앉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줄에 부모가 앉았어요.
네, 근데 부모 앉을 때, 모부 앉을 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그 다음에 뒤에 4명의 형제를 쭈르륵 배열할 거니까 여기는 4자리에 해당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마디로 4 팩토리얼이 곱해질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24니까요. 2배 해주면 48가지가 나올 거예요. 앞에 부모, 뒤에 네, 자녀들이 앉았을 때요. 그 다음은요. 이제 부모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첫 번째 덩어리에 들어갈 때, 두 번째 가운데 껴있을 때, 세 번째 이쪽 끝에 들어갈 때를 다 따로따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 이렇게 네, 둘에 해당하는 게 부모였다고 했을 때 부모냐 모부냐에 따라서 또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또 다른 각각 자리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 몇 팩토리얼이 곱해져야 되냐면 4 팩토리얼이 곱해져야 됩니다. 여기 채울 수 있는 경우 넷, 셋, 둘, 하나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경우가 나올 거고 여기가 부모일 때가 이 경우라면 여기가 부모일 때도 나오겠죠. 또다시 여기가 부모일 때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 녀석 곱하기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더 나오겠습니다. 라는 소리죠. 3가지씩.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각각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네 24고요. 3이 6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뭐 하면 되냐면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144가 나올 거고요. 2개 더해줬더니 192가지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고 답은 여기선 4번 체크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AA 영화사 김대리는요, 무무무시에서 열리는 영화제를 방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출발했대요. 김대리 운전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출발지에서 영화제 장소까지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제가 다 읽었는데 왜 이렇게 승질 내면서 읽었냐면 별로 도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읽느라 5초는 소비되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그냥 마지막 문장만 쓱 보고 거리 원하는 거구나. 특별하게 위에 거 다시 한번 싹 보면 네, 별거 없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출발해서 1시간까지는 시속 45km로 달렸대요. 1hour. 실제 거리는 그러면 45km가 될 겁니다. 이후 영화제 시간보다 네, 1시간 늦을 것으로 예상되어 속도를 시속 60km 높였다. 멀리도 가네요. 영화관을요. 아무튼 1시간이나 늦을 것 같았대요. 그냥 45로 갔으면 1시간이나 늦었고 60으로 중간에 옮겼다고 하는 거죠. 60에 유지해서 3시간 이상을 달렸더니 영화제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영화관이 아니라 영화제군요. 네. 좀 먼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개념이 이렇대요. 그러면 일단은 자 원래 여기가 영화제 장소라고 해볼까요? 네. 그냥 어떤 땡땡시인가요? 땡땡시예요. 1시간 동안 45km/h로 갔더니 여기에요. 그랬더니 그냥 이대로 쭉 갔어요. 여기를 그러면 xkm라고 놔두고요. 네. 그럼 45 플러스 xkm를 실제 속도 45로 갈 겁니다. 라고 가정했더니 이 시간이 영화 시간보다 1시간이 늦을 것으로 예상되었대요. 근데 영화 시간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라? 그럼 영화 시간을 뭐 B시라고 해보고 B시간이라고 해보고 네, B 플러스 1보다 얘가 오버될 겁니다. 라고 바꿀 거예요. 는이 붙으면 안 되니까 네, 는이 안 붙을 거로 예상할게요. 아, 또 1시간이 늦은다 그랬으니까 또 딱 1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딱 1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딱 1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근데 여러분 영화제 시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놔야 될까요? 저는 그냥 비지수 B라고 놓으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해석합시다. 여기가 0시에 출발을 했고요. 영화 시간이 B시예요. 시간 따로따로 생각할게요. 영하고 B시예요. 그러면 간 시간이 이건 총 갈 때 걸린 시간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45분의 X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녀석 두 개를 더했을 때 몇 시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1시간이라는 소리죠. 그냥 45로 갔을 때는 원래 것보다 1시간으로 늦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 하나. 두 번째는요. 60km의 속도를 유지하여 네, 3시간 이상을 달렸다고 합니다. 여기를 60km/h로 3시간 이상 달렸대요. 그랬더니 영화제에 30분 일찍 도착하였다. 그러면 B에서 빼기 2분의 1인 거죠. 원래 B시간, 네, B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2분의 1 시간을 뺐던 겁니다. 30분 일찍 도착한 거니까요. 어떻게 갔다고 한다면요. 얘가 45분의 45, 결국은 1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네, Xkm인데 여기서는 몇 킬로미터로 간다 그랬냐면 네, 60km로 간다 그랬죠.
60으로 x를 갔을 때는 실제 걸리는 시간에서 30분이 빨라요.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여러분 연립하시면 돼요. 별로죠? 자, 이거 좀씩 간단히 해볼까요? 1 플러스 45분의 x가 b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1을 날릴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x는 45b라고 나오죠? 대입할 겁니다. 이거 어차피 1이고요. 60분의 45니까 4분의 3, 네, b가 나올 거고요. b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거 이항해주면 4분의 3에서 1b 빼니까 1에서 4b에서 3 빼니까 4분의 1b는 요 마이너스 2분의 1 슉 하고 넘어가면요.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4배를 양변에 해버리면 b는 지워지고 2, 3은 6. 6시에 아무튼 시작하는 개념이겠죠. 자, 그럼 여기가 6시라고 가정하고요. 우리는 x를 구하려고 할 때 여기를 그럼 7로 바꿔주고, 네, 이거 어차피 계산하면 여러분 1이거든요. 1 날라가서 다시 6 되고 45분의 x가 6이니까 x는 45가 6에 곱해진 27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270km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다 더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315k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5번 이렇게 해석이 되겠군요. 네. 딱히 어렵지는 않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A대리와 B사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 코딩 일정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A대리와 B사원이 함께 일한 날은 며칠입니까? 그랬네요. 숙련된 A대리는 혼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토익하는데 8일이 걸린다. 그럼 A는 혼자 하는데요. 8일이 걸린대요. B는요. 12일이 걸린대요. 자, 그럼 A랑 B밖에 없으니까 여기 사람들의 1율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의 능력을 한번 보죠. 자, 8일하고 12에 여러분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24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24개를 프로그램 네, 코딩하는 게 이번에 목표였다고 해봐요. 네, 그럼 얘는 8일이 걸린다는 소리는 하루에 3개씩 끝낸다는 소리죠. 네, 하루. 얘는요 12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2개씩 끝나는 애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를 볼 겁니다. A대리가 혼자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했대요. 혼자 얘부터 시작을 했대요. 납기가 급작스럽게 앞당겨져 A대리가 업무를 시작한 지 나흘째에 B사원과 함께 업무를 진행했다. 그럼 3일 동안 얘가 혼자 했다는 소리고 그때 동안에 9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이 할 건데요. 전체 24개를 해야 되니까 9로 나눠주면 16개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 16개를 네, B사원과 같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죠? 그딴 소리는 하루에 5개씩 끝낼 수 있는 애니까 여기다가 5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계산해주면 3.2가 나올 겁니다. 3.2가 맞나요? 네, 3.2시. 이렇게 나오겠군요. 자, 그럼 A대리와 B사원이 함께 일한 날은 며칠입니까? 그랬는데, 잠깐만요. 함께 일한 날이요? 그래요. 여기밖에 없죠. 지금 제가 시로 바꿔서 그렇군요. 네. 왜 시로 바꿨을까요? 개였는데 아까 여기서는 네. 16개를 5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3.21이 걸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 며칠을 같이 일했습니까? 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3.21이요. 라고 대충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네요. 그래서 3.21이기 때문에 답은 3일입니다. 라고 대충 말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FHD, UHTV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는 자료고요. 2017년 기준으로 주어진 자료를 바르게 해석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일단은 표 하나 나왔는데 어떤 표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대충만 보는 거예요. UHD 55에서 60평, 그렇게 딱 이 녀석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 녀석의 판매량은 전년도 판매량의 2.5배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UHD니까 그러면 이 색깔이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입니다. 라는 소리네요. 네. 그러면 전년 대비 증가한 게 20%가 증가해서 지금 네, 나왔다는 소리인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전년도 판매량의 2.5배이다. 그럼 전년도 판매량, 예를 들어서 2016년에 UHD를 뭐 A대를 팔았다. 라고 한다면요. 2017년은 당연히 여기에 1.2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20% 그잖아요.
지금 얘는 요거 갖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녀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2A가 되어 있다. 요 말이 맞는 말이고 이거는 대놓고 틀린 말. FHD 45에서 50형 그럼 여기를 말합니다. 판매량은 전년보다 65% 감소했다. 네. 그냥 다 증가율 아닌가요, 여러분? 네. UHD 판매량은 2017년 판매량의 40%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 이거랑 이것만 갖고 올해의 그죠? 올해의 판매량의 40%를 UHD가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감하게? 절대 못하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쓸데없이 나온 것들.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정보지만 그 정보를 묻는 건 당연히 틀린 거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 알 수는 있어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문제를 만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문제들이요, 여러분. 이런 자료해석 문제에서 알 수 없는 수치에 대한 개념을 물을 때 그냥 전부 다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맞다고 보는 거는 문제 자체가 급이 떨어지는 문제예요. 애초에 상식으로는 당연히 알 수 있지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해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은 인구의 변화표이다. 해놓고 뭐 이제 진행했어요. 해놓고 딱 봐도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딱 인구 구조인 것 같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뭐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면 잘못된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정보에만 충실하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저는 주어져 있는 정보에 충실하면 판매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그냥 증가율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가율로만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거지. 판매량 애초에 몰라요. 못 구해요. 네. 너무 과하게 설명한 건 없잖아 있네요. UHD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65형이다. 그렇지는 않죠. 잠깐만. UHD가 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네요. FHD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클수록 앞에 게 클수록 뒤에 것이 크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죠. 네. 그냥 그럴듯했지만 쉬운 문제네요. 네. 자, 다음 문제요. 다음은 제2사의 지점별 연간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고요. 해당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2016년에 전체 판매 실적 중 B지점은 16%를 차지한다. 자, 여기에요. 이 녀석에서 B지점에 대한 비율이 16%냐 요거네요. 그죠? 네. 대충 봐도요. 5만 그죠? 여기 합쳐주면 한 12,000 거의 4,000 되잖아요. 이건 5,000 정도 되고 13,000보단 조금 작을 거예요. 그럼 13,000이라고 보고 이거 52,000이라고 보면요. 네. 대충이에요, 여러분. 네, 이건 좀 큰 값인 것 같은데 65,000 정도 나올 거고요. 그럼 65,000 정도의 16%이다. 자, 이거 만약에 여기에 16%를 구하라 했으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좋습니다. 10%는 6,500이죠. 그 다음에 5%는 요 녀석의 반이니까 3,250이고 1%를 더하면 되니까 650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기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이런 계산법을 우리가 사용하길 바랍니다. 16% 계산하실 때 116 곱해도 돼요. 물론 돼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퍼센트는 외우고 있는 그냥 자리에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자, 요거 더해주면 이거 거의 요거 더해주면 3,900이고 더해주면 한 1,400, 1,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네,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옳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서 여러분 왜 틀리다고 안 봐도 되냐면 자, 지금 문제가요. 틀린 것 고르세요 라는 문제잖아요. 틀린 거라면 여기 보기 5개 중에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리다는 소리인데 그냥 대놓고 대충 봐도 한 16%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느낌만 온다면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알겠나요? 실전에서도 이거를 전부 다 내가 계산해야지 알아야겠다. 물론 계산해 정확하게 알아요. 계산 안 했을 때 틀릴 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능력이 많이 높아지면 많이 올라가면 대략적으로 5개 중에 4개가 맞는 거니까 너는 얼추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계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보기를 가는 거고 쫙 밑에 것까지 봤을 때 보기 중에 해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1번을 제대로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가 이런 것들은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얼추 그냥 어림산 대충 해봤을 때 되는 것 같네 넘어가셔도 돼요. 틀린 것 고르세요니까. 알겠나요? 네. 옳은 것 고르세요 할 때는 계산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옳은 것은 진짜 옳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이런 건 대부분 옳게 나오기 때문에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네, A지점은 2011년 대비 2017년에 판매 실적이 600만 원 이상 감소했다 그랬거든요. 자, A지점은 2011년 대비
27년이에요. 27년. 네.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비교하자는 건데 단위가 1000원이니까 여기는 네, 100만 단위가 맞군요. 그러니까 7000이 아니라 6600 정도 되잖아요. 6600 얼마죠? 33인가요? 네, 이 정도 돼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잠깐만요, 여러분. 66 그죠? 6633000인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663만 3천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이란 말도 맞고요. 이상이란 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상이라는 말은 절대로 얘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건 잘 썼으니까 뭐 괜찮고요. 2016년 5지점 중 세 번째로 판매 실적이 높은 지점은 C지점이다 그랬어요. 자, 2016에 여기서요. 네. 5개 중에서 3번째가 누구냐 이거 했을 때 당연히 여기죠. 아유, 너무 쉬운데요. D지점은 2014 대비 2017년 판매 실적이 2.57% 증가했다. D지점에 2014랑 네, 2017을 비교하는 건데 자, 여러분 2.57% 증가했다? 말이 돼요? 대놓고 봐도 여러분 틀렸죠. 적어도 한 100% 넘게 늘었거든요. 일단 무조건 틀렸어요. 2배 이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 2배 이상이 됐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여러분 뭐라고 쓰면 되나요? 증가율이 100% 이상이다라고 말하면 되죠. 증가율이 100%라는 소리는 원래 갖고 있던 녀석보다 똑같이 그 녀석만큼은 더 커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래 값의 2배 이상 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증가율은 지금 2.57이라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네. 그죠? 대놓고 틀려버렸고 이 녀석의 2.57배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만할 것 같은데요. 자, 2244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7배를 하세요. 그럴 때는 분명히 자리는 이게 더 크지만 똑같은 숫자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게 좀 더 낫죠. 2.57을 여기다가 2.57 해서 74, 28 이렇게 가는 건 별로예요. 네, 이것도 센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47에 28, 2 올라가고 45, 20, 22, 2 올라가고 428, 10이죠. 그대로 1028 적을 거고 그 다음에 2배 해주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514, 네, 514 이렇게 나가겠죠. 계산해 봤을 때 5, 7이고 6이고 6이 아니라 700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점이 두 개 찍힌 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5767 정도가 2.57배거든요. 그거를 퍼센트라고 말을 했어요. 대놓고 땡. 2015년에 BCD 지점은 전년 대비 판매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그랬거든요. BCD 지점은 전년 대비 판매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5년은. 자, 여기는 여기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맞는 말. 답은 4번. 볼 것도 없고 네, 어렵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구 추이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일단은 표는 안 볼 거예요. 여기부터 1980년대부터 1980년 여기네요.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의 비율은 점점 감소했으며 청소년 인구 구성비겠죠, 여러분. 전체 인구분의 청소년 비가 요렇게 된다는 소리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표현은 보이진 않아요. 이거 앞에 말 맞고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가 여러분 30, 40, 50, 60년 봤더니 계속 줄어들 거 전망이 되죠. 이것도 맞는 말. 1990년에는 10년 전 대비 여기는요. 10년 전 80년 대비 청소년 인구가 3% 이상 감소했다. 청소년 인구가 여러분 어디 있나요? 14,000에서 13,553이 됐거든요. 자, 14,015에서 여러분 3%를 계산해볼까요? 3%면 점을 여기다 찍으면 여러분 점을 여기다 찍으면 1%예요. 여기다 3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420.4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원래 14,015에서 420.45를 빼면 3%를 뺀 값이 나올 거고요. 계산해주면 13,600, 네, 594.55 나올 거고 이 정도가 97%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상태를 봤더니요. 13,553인 걸로 봐서 여기가 53인 걸로 봐서 얘는 97%보다 더 내려간 걸로 보면 3% 이상 감소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얘도 맞는 말. 2020년에는 10년 전 대비 총 인구가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 총 인구는 여기 위에 있는 순인 것 같고요. 네. 자, 2020년에는 여기죠, 여러분. 총 인구가 10년 전 대비예요. 10년보다 20년이 지금 49554에서 네. 51974를 지금 비교하라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5% 계산 어떻게 할까요? 5를 곱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10%하고 반나누는 게 좋나요?
10하고 반이 나오는 게 좋아요. 10%는 여기 점 찍으면 그냥 10%고 이거 반 구하세요니까 약분, 그냥 약분이래요. 암산이 돼버려요. 2477.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477.7 정도가 늘었냐라는 개념이죠. 그럼 좀 다시 생략해버리고, 그죠? 요것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해주면요. 5, 1, 5, 2, 0, 2가 되나요? 네. 2가 되고 3, 1.7 이렇게 나오겠군요. 이 정도가 되면 실제로 5%예요. 근데 봤더니요, 여러분 얘는 5%보다 어때요? 그러면 작은 값이죠. 이게 지금 딱 5% 늘었을 때 값이거든요. 5% 증가했을 때 여기서 5% 증가하면 요 값인데 여기 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상이야. 절대예요, 여러분. 비슷하지만 거기서 거기지만 이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걔보다는 커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이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년 전 대비 청소년 인구의 감소율은 2000년이 2010년보다 더 크다. 네. 2000년하고 2010년을 지금 비교를 했으니까 1990, 2000, 2010 요거 세 개 비교 다 해야 되겠죠. 자, 2000년의 감소율은 여러분 얼마인가요? 청소년 인구죠? 청소년 인구의 감소율은 꽤 커요. 네. 13553에서 네, 11501을 뺄 거니까요. 빼주면 얼마냐면 지금 나눠주는 게 13553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2052입니다. 자, 100배까지 해주고 13553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13553 대충 빼봤을 때 7 0이 아니야 69네요. 아이고, 네, 69 7이 아니라 670 대충 나올 거고요. 13553에 한 5배? 65 나오잖아요. 한 5배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5배,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고요. 11501에서, 네. 10370을 뺄 거고요. 얘로 나눌 거니까 뺐을 때 1200이 아니라 1131 나올 거고 100배 해주면 여기는 1이 안 들어가요. 그죠? 11501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9%대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9% 정도 줄은 거고 여기는 15% 정도 줄었기 때문에 2000년이 2010년보다 더 크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청소년 인구 수가 가장 많을 때는 1982년도였다 그랬는데 가장 많을 때는 여러분 1982년도였다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이하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방금 이 문제는 딱 비슷한 값으로 좀 어느 정도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계산해서 실 수 있었으면 틀렸을 거고요. 안 틀렸길 바라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세무기업의 연도별 실적에 관한 자료고요. 자료 통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세무기업의 연도별 실적 추이라고 나왔네요. 네, 표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안 보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B의 값은 C의 값보다 작다 그랬는데 지금 B랑 C만 두 개만 값만 비교하면 돼요. 하고 이때 밑에 걸 쓱 봤을 때요. B랑 C를 또 구하라는 소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어져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 한 문제인데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밑에도 B랑 C가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밑에 B가 C가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누가 더 큰지 정도만 비교할 거예요. 정확한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증가율을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정도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가 얘보단 크게 증가했어요. 요 정도만 구할 거예요. 그러면 2016에서 2017년 늘어난 양이 여러분 얼마냐면 25가 늘어났고요. 여기는 13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분모도 551분의 25가 는 그 개념을 했을 때 여기 증감률이 나올 거고 576분의 13을 했을 때 여기 증감률이 나올 건데 볼 것도 없이 여러분 분자는 위에 게 더 크고 분모는 위에 게 작기 때문에 당연히 2010에서 2017년 B가 더 클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증가율을 구하셔야 할 때 551분의 25를 구해야 B에 대한 증가율이 나오겠죠. 곱하기 100을 하고요. C의 증가율을 구했을 때는 C의 값을 구할 때는 576분의 늘어난 양이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비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태 보니까 분모는 얘가 더 작고 그죠? 분자는 얘가 더 크죠, 위에 게. 그러니까 당연히 볼 것 없이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확한 값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빨리 선택을 내가 여기서 누가 큰지 작은지만 보자 라고 가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계산 여러분 안 해야 돼요.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 25, 여기 13 볼 것도 없네. 여기가 더 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셔야 되죠. 네. 계속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B의 값은 C의 값보다 크다죠. 일단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요. 2018 소요된 매출 원가는 55조 6천억 원 이하이다 그랬는데 자, 매출 원가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매출 원가인 것 같은데 여기 매출 원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네.
이렇게 고를 수 있나요? 요 항을 여기다가 2항시키고 요 항을 여기다가 2항시킬게요. 네.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죠. 요렇게. 그죠? 매출 원가 넘어온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식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매출 총이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영업이익에서 뭘 빼래요? 네. 여기서 이 녀석은 영업이익에서 넘어가면 여러분 더하기가 되네요. 판매비 및 샬라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게 매출 총액이란 말이에요.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총이익이요. 매출 총이익은 영업이익 더하기 판매비 및 뭐 관리비입니다. 그럼 이거를 덩어리로 뺄 거예요, 여러분. 매출액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요, 2018년을 구하고 있거든요. 2018년 소요된 어쨌든 간에 딴 건 다 필요 없고 매출 원가 예고하세요 했을 때, 자, 매출액이 얼마예요? 2018년도에? 589죠. 일단 589에서 뭘 빼야 되나요? 영업이익을 빼야 돼요. 33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비 및 관리비를 빼야 되거든요. 자, 딴 건 모르겠지만 얘는 몰라요, 솔직히. 여기서 이걸 뺐을 때 556이죠, 여러분. 556에서 뭔진 모르지만 어떤 덩어리를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1000억 원 단위라면 1000억 원 조 10조 개념이죠. 그래서 55조 6조에서 55.6조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판매비 및 관리비를 빼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몰라도 답은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을 겁니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맞아요. 어차피 저기가 판매비 및 관리비가 음수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뭔가 소비가 된 걸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뺐을 때 네, 적어도 얘보다는 작겠죠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2번은요. 그러니까 맞은 말이죠. 지금 여기서는요. 이게 제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이 글자들에 대한 설명이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잖아요. 아예 안 나와 있고 이건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도 이것도 없고 여기도 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 약간 그런 류의 문제예요. 근데 대입하고 봤을 때 얘만 빼줘도 적어도 얘보단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약간 문제에 네, 답에서 한 번 더 들어간 문제예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얘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얘를 잠깐 뭐 해도 돼요? 네, 패스하셔도 돼요. 잠깐 기다려봐. AD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D다 그랬거든요. AD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D입니다 그랬는데 A는요 여러분 증감률이 몇이에요? 580에서 551이니까 분명히 얘는 음수예요. D는요 영업이익의 증감률입니다. 3이라고 늘었기 때문에 30에 3이면 이러면 10%죠. 여긴 10이라는 수치가 들어올 거예요. 2는요 네, 경상이익의 10에서 18로 늘었습니다. 80%가 증가한 거죠. 네. 답은 당연히 2가 제일 클 거예요. 매출액이 많은 연도일수록 영업이익도 큰 양상을 보인다. 매출액이 많은 여기가 네 많을수록 여기선 올라가고 여기가 제일 여기도 뭐 네, 좀 골치 아프긴 한데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형태이긴 하고요. 영업이익도 큰 양상을 보인다. 자, 여기 영업이익을 봤던 영업이익은 올라가다가 정지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얘랑은 조금 말이 네, 맞지가 않죠. 2016년 영업 외 수익이 영업 외 비용보다 2조 원 더 많았다. 2016년도에 지금 요 수치를 갖고 구하라는 건데 영업 외 수익이 영업 외 비용보다 2조 원이 많았다는 소리는 여기 계산했을 때 이게 2조라는 소리예요. 네. 여기 단위로 보면 10천억 원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016년에 네, 영업이익이 30이니까 30 더하기 20이 나오면서 경상이익은 50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2016년도에. 그러면 경상이익이 여러분 10이라는 소리에 어긋나죠?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고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빼기로 들어갔어야 되죠. 영업 외 비용이 20이 되고 20이 더 많아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20으로 등장했을 때 30에서 20 빼니까 10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인데 얘는 20이 더 많아서 네, 2조 원이 20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은 문제죠. 뻔히 보이긴 합니다만. 자,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요. 다음은 최근 5년간 특허청의 특허 수수료 수입 현황이에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습니다. 이어진데요.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청의 특허 수수료 수입의 규모와 증감 현황 등을 파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네, 2017년 특허 수수료 총 수입은 50만 100만 원 이상이다. 그랬거든요. 50만 100만 원 이상. 네, 굉장히 많이 벌었군요. 자, 2017년도에 특허 수수료 총 수입이래요.
특허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를 전부 다 말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 같죠? 수치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여기를 다 더했을 때 50만이 넘을 거냐 요거예요. 여기 27만이라는 거대한 수치가 있고요.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죠. 뭐 13만 3천 정도. 이거 두 개 더하면 9만 1천 정도예요. 9만 2천이군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2만 5천 정도 되고요. 얘랑 더하면 27만 9천을 더하니까 50만은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요거 맞습니다. 2014와 2015년 심사 청구료는 같은 기간 신규 등록보다 각각 100억 원 이상 더 많았다. 이 4년가요? 네. 5년의 심사 청구료래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네. 같은 기간 신규 등록료보다는 100억 원씩 이상 많았다. 얘가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거든요. 앞 단위가 1보다 크냐 이건데, 네? 틀렸죠, 여러분? 네. 요 단위는요, 100만, 1000만, 억, 10억 단위예요. 100억까지는 아니고 10억 정도가, 16억 정도가 점점 많아졌던 거거든요. 이건 16억, 이거는 9억 정도 많아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는. 그죠? 일단 땡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또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 2번이겠군요. 건당 출원료가 45,000원으로 동일하다면 2016년 특허 출원 신청 건수는 43만 6천 건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16년에 자 봤을 때요. 등록 특허 출원 신청 건수. 그럼 여러분 이 특허 잠깐만요. 심사 청구를 하는 사람인가요? 네. 심사 청구를 하는 거겠죠? 심사 청구료예요. 그럼 요 금액을 갖고 지금 뭔가를 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2만 잠깐만 여러분. 출원료잖아요. 출원료는 출원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고 네. 심사 청구료는 특허 또는 특허 심사 청구 시 납부하는 거고 그러면 특허 출원 신청 건수는 건당 출원료니까 출원료로 가야 되죠, 여러분. 네. 심사 청구료로 가면 안 되겠군요. 출원료로 갑시다. 그럼 20098 100만 원인데 이 돈이 45,000원씩으로 해서 몇 건이냐 이거잖아요. 얘가 45,000원 곱하기 43만 6천 건이냐 요거네요, 문제가. 그럼 여기 000 공이 6개니까 100만이 나와서 100만은 지워질 거고요. 지금 436 곱하기 45가 20098 정도 되냐 요거거든요. 곱해볼게요. 65 30 네. 자, 5, 3, 15, 18, 5, 4, 20, 21이고요. 6, 4, 24, 네, 4, 3, 12, 14, 4, 4, 16, 17 나오면서 19, 6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19,620 정도가 나오는데, 19,620 정도요? 그러면 대충 뭐 별로 차이 안 나니까 대충 이 정도다, 이거 이상이다, 이것보다 더 많아야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에이, 네. 계산이 좀 그러네요. 요 계산 여러분 방금 했던 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많아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에다가 45%를 구하래 라는 문제가 바뀌었다면 갑자기 또 퍼센트로 계산이 갈 수 있죠. 자, 45%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50%에서 5% 빼면 돼요. 이거 5%는 여러분 50%는 얼마죠? 반이니까 218이고 218에 10분의 1이 5%죠. 얘가 50%니까 5%를 굳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 녀석의 또 10분의 1이니까 21.8입니다. 두 개를 빼버리면요. 196.2가 나오고요. 그죠? 얘가 45%라는 개념이 나오고 우리는 지금 45를 곱한 값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0.45를 곱한 값이 이거라는 소리고요. 그렇죠? 그럼 몇 배를 더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0.45를 곱한 거고 지금 얘네들은 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원래는 45를 곱해야 되는데 0.45를 곱했다 그러면 4자리가 변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만분의 1을 한 거예요. 45에서 만분의 1 해야 100분의 1인가요 여러분? 자꾸 계산이 헷갈리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100분의 1이죠. 0.45에서 45면 여러분 100분의 1이니까 45%로 보고 나서는 다시 100을 곱해버리면 원래 수치로 돌아갈 거고 19620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정확히 이거의 45배 한 녀석인데 이 녀석 갖고 봤더니 얘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군요. 아무튼 계산하는 과정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50에서 5%를 빼고 나서 그 값으로 대략적인 뭐 단위를 맞춰보겠다 이렇게 후 계산을 한 거긴 해요. 요게 진짜 이거 곱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결과는 훨씬 빨라요. 익숙해지면 진짜 빨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6, 5, 30, 5, 3, 15, 5, 4, 20, 21 여기까지는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계산을 할 때요. 근데 4죠. 그러면 방금 5를 계산했을 때 이거라면 4를 계산했을 때는 여기서 436을 뺀 녀석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암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써서 암산하지만 1750이 아니라 44가 더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4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차이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서 왔다 갔다 또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거. 계산하는 과정들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이건 요때는 요거, 요때는 요거 쓰세요. 보여드릴 수 있는 대로 다 보여드릴 거고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거는 이 계산이 낫겠다. 이건 요 계산이 낫겠다. 빨리빨리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퍼센트 굉장히 좋거든요. 계산법이. 뭘 해도 퍼센트로 다 계산이 돼버리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구나 어느 정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 말고는 대다수의 값들이 그냥 쉽게 해석이 돼버려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퍼센트 계산법이요. 자, 2014년 이후 기타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타 수수료 수입은 맨 밑에 거 같고요. 2014년 이후죠. 증가했나요? 증가했나요? 증가하고 있어요. 맞고요. 특히 2017년에 기타 수수료는 2014년 기타 수수료 대비 20% 이상 늘었다. 2014년 여기에 비해서 자 20% 이상 증가했대요. 그럼 53520에 여러분 20% 어떻게 구할까요? 쉬워요. 일단 점 하나 찍으면 10%죠?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럼 1704 정도 될 겁니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다시 원상복귀 시켜요. 다시 적기 귀찮아서 그래요. 다시 53520에서 20%가 증가한 값이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6, 4, 2, 2, 4 나올 거예요. 그럼 64,224 정도가 20% 정도고 얘는 더 커졌기 때문에 20% 이상입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얘도 맞는 말. 건당 신규 등록료와 연차 등록료가 동일하다면 2017년에 특허권 유지를 희망한 4년차 이사 특허 건수는 신규 등록 특허 건수보다 4배 이상이었다는데 말 되게 복잡하네요. 자, 아무튼 2017년이니까 마지막 것만 볼 거고요. 특허권 유지를 희망한대요. 자, 연차 등록료가요. 4년차 이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납부하는 수수료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연차 등록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똑같대요. 얘랑 신규 등록료가 똑같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특허 건수는 신규 등록 건수의 4배 이상이다 그랬거든요. 얘도 똑같이 A1, 얘도 똑같이 A1이고 총 몇 건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B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65537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원이고 건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신규 등록 건수가 B건이고 신규 등록 B가 A1이라고 가정했을 때 A 곱하기 B가 지금 65537 100만 원 단위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차 등록료는요. 돈은 똑같다 그랬죠. A1으로 똑같은데 자, 여기가 C건이 될 거예요. 했을 때 279191이 됐다는 소리는 B랑 C의 관계를 지금 구하라는 문제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얘의 4배 이상이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C는 4B보다 큽니까? 요겁니다. 이상이니까 뭐 같다도 되긴 하겠죠. 그럼 이걸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 몇 배 해버리면 돼요? 4배 해버리면 돼요. 네. 4배 해봤을 때 24에다가 20 정도니까 26 몇이 나올 거예요. 그럼 26 뭘로 시작하는 샬라샬라샬라 나올 겁니다. 다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략적인 것만 앞자리 정도만 계산해서 얘는 26으로 끝나겠구나. 26으로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C는 얘나 4배 했을 때 값인 26만보다 크기 때문에 C는 4B보다도 큰 녀석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져 있으니까 더 풀어보죠. 다음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고요. 기업과 DNA 들어갈 수치로 바르게 묶은 것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2016년 신규 등록료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수치는 약 몇 백만 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2016년에 신규 등록료 여기죠. 전년에 비해서 증가하였고 그 수치는 약 얼마 정도다? 뭐 그냥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2791 정도가 늘었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죠. 네. 그럼 답은 일단은 3, 4, 5번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한 신규 등록료는 해당 연도 전체 특허 수수료의 약 몇 %를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2016년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얘가 몇 % 정도 되느냐 요건데 문제가요. 4냐 13이냐 10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상태 딱 봤을 때 대략적으로 아까 여기가 50만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럼 50만 정도의 조금 모자른 값인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6만 대다 그러면 10 몇 %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아니에요. 그죠? 10이냐 13이 정확하게 구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요. 그냥 싹 다 더하고요. 12% 한번 계산해봐서 그것보다는 좀 많은데 좀 차이 나게 많은데 그럼 13으로 답을 고르면 되고 12로 계산했더니 그것보다 조금 더 작아요. 만약에. 그러면 답은 12가 될 겁니다. 13은 그것보다 큰 값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넣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계산해 볼게요. 요거 다 더하면요. 네. 9042인가요? 네. 자, 얘네 두 개 더하면요. 2가 아니라 3이네요. 331162 나올 거고 57134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네, 14만 7,556이라고 나올 거고요. 아, 귀찮아요. 네. 얘 둘이 더해주면 47만 네, 8,718 나올 겁니다. 아, 네. 자, 그럼 계산을 했을 때 478718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충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틀려도 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값에서 우리가 몇 %를 구하는 거냐면 12%, 13%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할 거거든요. 12% 계산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또 퍼센트 계산이죠. 그러면 10%랑 2%로 분할을 할 거고요. 10%면 여기다 점만 찍으면 돼요. 재활용할게요, 얘. 어차피 10%는 얘고 2%는 얘니까 얘 재활용하고 그럼 여기에 2%는 여러분 얼마인가요? 이거를 5분의 1 해도 되고요. 여기다 점 찍으면 여러분 1%거든요. 그거의 2배 해도 돼요. 여기다 찍으면 4787의 2배니까 대략적으로 네, 다시 여기를 원상으로 바꾸고요. 9570 네, 4.36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더해주면 12%가 나올 거예요. 더했을 때 5, 6이 아니라 5, 7, 3이 아니라 4, 4, 5가 아니라 6.1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57,446.16 정도가 돼야 네, 요 녀석이 여러분 12%거든요. 12%. 헐 합니다. 네. 이게 12%인데 얘랑 얘를 보면 여러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1%가 약간 얼마냐면 여러분 4,787이 1%거든요.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더 해봤을 때 6, 1이 아니라 6이 1, 6이 2, 3, 3.16 정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62,233이 13%인데 이거 정도는 돼줘야 그죠? 64,000이라는 값을 대략적으로 커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 14% 사이 거니까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를 갔을 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는 1% 더해줘도 될 것 같은데 대충 더해봤을 때 되니까 이건 13이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계산하는 과정들이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풀고요.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